우리는 좋아한다. 어울려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바로 그 높고 아름답게 좋은 짜샤와 함께 어울려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때로는 그는 높고 아름답게 멍청할 수도 있다. 이 동네에서 등신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바로 그 등신은 주로 조나다. 그러므로 조나는 제대로 인증받은 등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동네에서 바보짓 하는 건 주로 조나니까. 그리고 이번 강의부터는 여러분들한테 뽀개기라고 하는 걸 소개시켜 줄 거예요. 높고 아름답게 시작을 해봅시다. 제5강 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근데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노트에다가 강의 내용을 높고 아름답게 필기를 해두세요. 왜 그러냐면 구라고 하는 것의 여러 유형들을 살펴보면서 예문들을 좀 들어볼 건데, 중요한 것들이 지금부터 좀 많이 나오거든. 이전 강의까지는 좀 몸풀기였고 이번 강의부터는 좀 제대로 가볼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노트를 해뒀다가 틈틈이 꺼내서 복습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겠어? 물론 영상을 다시 보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기왕이면 노트에 있는 거 다시 보는 게 더 편하잖아. 그러니까 노트 필기를 꼭 해두세요. 물론 이게 판서 강의가 아니고 영상 강의다 보니까 페이스가 조금 빠를 수도 있는데 중간중간에 정지 버튼 눌러가면서 필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노트 해두세요. 노트를 안 하면 높고 아름답게 치질 걸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전에 강의에서도 지나가면서 한 번은 얘기했어요. 구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없는 단어 모임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바로 그 유형들부터 좀 알아봅시다. 첫 번째, 명사 구. 명사의 개념하고 구의 개념이 합쳐진 거죠. 즉 구니까 동사가 없는 단어 모임, 즉 단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 내지는 세 개 또는 그 이상일 수 있는데 그 단어가 모인 뭉탱이 안에 동사 역할하는 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단어 뭉탱이가 하나로 뭉쳐져서 사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명사잖아. 그리고 명사다 보니까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이 셋 중에 하나의 역할로 쓰이는 거죠. 예문을 들어보면 Jonah is a jolly good fellow. 조나는 높고 아름답게 좋은 녀석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동사 자리에 보니까 V2라고 돼 있네? 이거 이형식 동사라는 얘기거든? 이형식 동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어는 주격 보어이다. 주어는 주격 보어한 상태이다. 바로 이런 얘기를 할 때 쓰이는 문장 형식 또는 동사 형식을 이형식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문장 형식 강의에서 더 배우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이 형식은 A 콜 B다, A 콜 B 한 상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면 편해요. 그리고 바로 이 문장이 그 이 형식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조나는 높고 아름답게 좋은 녀석이란 뜻이죠. 그리고 조나가 주어니까 그 주어를 동격 입장에서 보충 설명해 주는 놈, 그 주어의 보어, 즉 주격 보어 자리에 바로 이 명사 구가 들어가 앉아 있는 거지. 단어가 관사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의 단어가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의 명사구 역할을 하는 거, 바로 그런 걸 명사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했잖아. 주목보 역할 중에 하나로 쓰인다고. 이 경우에는 보어로 쓰인 거죠. 그리고 a jolly good fellow 이 표현 뭔가 좀 익숙하지 않아? He's a jolly good fellow. He's a jolly good fellow. He's a jolly good fellow. Which nobody can deny. 바로 명형부 갸꿀 버전에서 봤던 거죠. 여기 있는 부사하고 형용사하고 명사가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명사구 역할을 한다고 그때 그렇게 가르쳐줬죠. 기억들 잘 나지? 그리고 이번 강의부터는 여러분들한테 뽀개기라고 하는 걸 소개시켜 줄 거예요. 뽀개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문장을 뽀개 놓은 거야. 문장의 성분을 각각 기호로 표시해 놓은 거. 바로 얘네들. 그게 뽀개기입니다. 그래서 뽀개기 있는 그대로 순차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게 바로 직독직해가 되는 거거든. 뽀개기하고 직독직해를 잘 하면 영어 독해 실력을 굉장히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냥 단어 뜻하고 감만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면 해석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뽀개기의 각 성분을 인식을 하면서 그 뽀개기에 맞게 직독직해를 해나가면
문장을 해석할 때 앞뒤로 막 왔다 갔다 할 것 없이 그냥 순서대로 쭉 편하게 그것도 정확하게 해석이 된단 말이죠. 지문을 빨리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아 참, 그런데 요즘 광고 같은 데 보면 일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일부 영어 교재들 광고를 할 때 뽀개기랑 직독직해 하지 말라고, 그거 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유학을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토 코쟁이들이랑 실제로 어깨를 맞부딪혀 가면서 생활하면서 영어를 체득한다고 가정을 해봐. 그런 경우에는 뽀개기나 직독직해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환경 속에서는 어떤 말을 머릿속에서 떠올릴 때 우리말로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고 영어로 먼저 바로 떠올라 버리거든. 생활로 체득이 돼 있는 거잖아.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 그러니까 그런 광고들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경우에는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이 다 유학을 가는 거는 아니지 않아? 일부 굉장히 소수의 학생들만 유학을 가죠. 뭐 잠깐 어학연수는 다녀올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아예 유학을 가는 거는 얼마 안 되잖아. 그런 학생들은. 그렇다 보니까 유학을 가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입시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즉 그런 경우에는 유학을 나가 있을 때의 경우처럼 영어를 몸으로 바로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잘 주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체득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최소한 문장을 구조적으로 빨리빨리 이해하는 그 능력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바로 그게 뽀개기하고 직독인데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만 공부하는 학생한테 뽀개기하고 직독직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너 시험 조져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사실 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너 이 영어 문장의 구조를 아느냐? 그런 거 물어보는 건데 그걸 공부하지 말라는 거랑 같은 소리잖아. 무슨 소린지 이해되죠? 바로 이 문제에 관해서 내가 할 말이 좀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다음 영상으로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직독직해와 뽀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살펴봤고 두 번째 문장 The jolly good fellow's name is Jonah. Yeah, boy. 바로 그 높고 아름답게 좋은 녀석의 이름은 조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의 이형식 문장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명사 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잘 봐봐. 단어들이 관사까지 포함해서 5개가 지금 여기 뭉쳐 있는데 그 중에 동사가 없잖아. 동사는 요 밖에 있잖아요. 간단하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살펴봤어요. 첫 번째 경우에는 명사 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간 걸 봤고 두 번째 경우에는 주어 자리에 들어간 걸 봤어.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뭐죠? 목적어 자리죠. 그런 경우도 한번 살펴봅시다. We love to hang around with the jolly good fellow. Well, most of the time. 우리는 좋아한다. 어울려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바로 그 높고 아름답게 좋은 짜샤와 함께 어울려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hang around라고 하는 동사는 어울려 다니다 그리고 어슬렁거리다 라는 뜻을 가진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런데 그 일형식 동사가 지금 투부정사 그것도 목적어 자리에 와 있죠. 주어하고 목적어 자리에는 뭐만 가능하다 그랬죠? 이전 영상들에서 계속 얘기했잖아. 주어하고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다면 이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것도 목적어 역할. 그리고 여기 love 밑에 V3이라고 되어 있네? 이거는 삼형식이란 뜻입니다. 삼형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어가 목적어를 삼형식 동사하다. 바로 그럴 때 쓰이는 문장 형식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주어가 목적어를 안다, 모른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묻었다, 담갔다, 던졌다, 뚜까팼다, 조졌다, 조샀다, 조져버려! 죽여버려! 날려버려! 싸질렀다, 버렸다, 샀다, 먹었다, 요리했다. 이런 게 다 삼형식이야. 문장 구성이 굉장히 간단하죠. 주어하고 삼형식 동사 그리고 목적어로 완성이 되는 그런 문장 형식이거든. 그래서 구성 자체가 간단하다 보니까 1, 2, 3, 4, 5 형식 중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가장 많은 게 바로 요 삼형식이에요. 실제로 여러 지문들을 모아서 그 지문들 속에 있는 문장들을 다 살펴보면 그 문장들의 동사가 거의 절반은 삼형식이에요. 즉 삼형식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삼형식이라고 하는 동사는 주어가 목적어를 삼형식 동사하다. 그러면 그냥 다 삼형식이라는 거. 여기서가 바로 그 삼형식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돼? 우리는 좋아한다. 어울려 다니는 것.
그리고 그 목적어 어울려 다니는 것에다가 을이 붙었잖아.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돼? 우리는 어울려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누구랑 어울려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바로 그 높고 아름답게 좋은 짜샤랑 같이 어울려 다니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뽀개기가 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뽀개기가 없네?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이 부분은 문장이 아닙니다. 그냥 덧붙는 말일 뿐이야. 우리말도 말하다 보면 어떤 문장을 주저리 얘기해 놓고 그 뒤에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추임새 같은 거 넣잖아.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높고 아름답게 좋은 짜샤면 결국 조나인데 조나랑 같이 어울려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하다네. 그렇다면 이거 경우에 따라서는 걔랑 같이 어울려 다니기 싫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런지는 차차 뒤에 예문들을 보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명사구의 세 번째 예문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말이야, 여기에서 눈썰미가 조금 있는 학생이면 나한테 질문을 하나 해야 되거든?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이 세 번째 문장을 잘 한번 봐봐. 뭔가 이상하지 않아? 어떤 게 이상해요? 바로 이게 이상한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바로 투부정사라고. 투부정사가 뭐다? 동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로 변태하는 거. 이 경우는 명사로 변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to hang around라고 하는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이라는 건데 그 명사를 수식하는 이 전치사구는 왜 부사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느냐? 이걸 나한테 질문을 했어야죠. 이런 의문이 들었다면 굉장히 기특한 겁니다. 그런 의문이 안 들었다고 하면 기특하지는 않지만 괜찮아요. 같이 그냥 따라서 보면 돼. 자, 다시 한번. 이 투부정사는 지금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to부터 fellow 끝까지가 다 하나의 명사구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명사를 수식하는 이 전치사구는 왜 형용사구가 아니고 왜 부사구라고 뽀개기가 되어 있느냐? 바로 그게 이상한 점이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부사구인 게 맞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투부정사가 원래 동사였던 놈이죠. 그래서 투부정사로 변태를 한다 하더라도 동사의 형식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일형식 동사였어? 그러면 투부정사가 돼서 명사가 되었던 형용사가 되었던 부사가 되었던 뭔 지랄이 됐던 간에 자기 원래 성질을 버리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게 투부정사를 수식하고 있다? 그러면 그놈은 부사구 취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석도 실제 부사처럼 해석이 돼요. 한번 볼까? 여기 봐봐. 그 높고 아름답게 좋은 짜샤와 함께 라고 써 있잖아. 즉 부사처럼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얘를 형용사 구로 본다면 해석이 달라져야지. 어떻게 달라져야 돼? 그 높고 아름답게 좋은 짜샤와 함께 인으로 해석이 바뀌어야죠. 그러면 그 해석을 이 문장이랑 같이 한번 연결을 해봐. 우리는 좋아한다. 어울려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그 높고 아름답게 좋은 짜샤와 함께 인. 뭔 개소리야! 이해잘 되죠? 부사 취급을 받아야 되는 놈을 형용사 취급을 하면 말이 굉장히 이상해진단 말이야.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투부정사는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그 형질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투부정사를 수식하는 놈이 있어? 그러면 부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명사구의 예문들을 한번 다 살펴봤어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건 형용사구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용사의 개념하고 구의 개념이 합쳐진 겁니다. 구니까 동사가 없는 단어 모임이죠. 그런데 형용사다 보니까 명사만 수식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Sometimes he can be utterly moronic. 때로는 그는 높고 아름답게 멍청할 수도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이형식 문장이죠. A equal B 한 상태이다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부사와 형용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형용사 구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자리가 뭐 하는 자리지? 보어 자리잖아. 주격 보어 자리. 기억들 나요? 주어하고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들어갈 수 있는데 보어 자리에는 명사하고 형용사 둘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 형용사 구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형용사니까 보어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예문. In this part of town, the moron doing moronic things is usually Jonah. 이 동네에서 바로 그 등신, 그런데 뭐 하고 있는 등신? 등신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바로 그 등신은 주로 조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가 조금 이상한 쪽으로 가네? 아까는 조나가 높고 아름답게 좋은 녀석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지금은 조나가 등신짓 하고 다닌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네? 이거...
뭐 어찌됐든 간에 이 문장이 이 위에 있는 문장보다는 조금 더 길어 보이지만 사실 놓고 보면 똑같은 이 형식 문장입니다. 여기 앞에 부분은 부사 구니까 어차피 떨거지예요. 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주어가 있죠. 그 주어를 doing moronic things 라고 하는 형용사구가 뒤에서 수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다 주어인 거죠. 그리고 이 형식 동사 나오고 그리고 보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놓고 보면 그냥 A equal B다 라고 하는 그 이 형식이었던 거야.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바로 여기 있는 이런 놈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 그랬죠? 현재 분사라고 한다 그랬죠? 현재 분사가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인 거죠. 현재 분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과거 분사의 경우도 그렇고 원래 동사였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형식을 절대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다의 do잖아. 그 do가 현재 분사 doing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삼형식이었던 그 성질은 계속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문장 전체 동사는 아니다 보니까 여기 소문자로 V 찍혀 있는 거 보이죠? 문장 전체 본동사는 대문자로 찍어놨어요. 앞으로 뽀개기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면 굉장히 공부하기 편하겠죠. 뭐 어찌됐든 간에 이 현재 분사가 지금 삼형식이래. 삼형식은 아까 뭐라 그랬죠? 주어가 목적어를 삼형식 동사하다.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현재 분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형식이면 그 현재 분사의 목적어가 그 현재 분사 뒤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현재 분사하고 그 현재 분사의 목적어가 하나로 합쳐져서 지금 명사를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네. 바로 이런 걸 후치 수식이라 그래요. 명사의 앞에서 수식을 하고 있으면 그건 전치 수식이 되는 거고 명사의 뒤에서 수식하고 있으면 그거는 후치 수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치 수식을 나는 그냥 부르기 쉽게 뒷담이라고 불러요. 아니 지금 봐봐. 명사 뒤에서 신나게 뒷담을 까재끼고 있잖아. 저 새끼가 이렇고 저렇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이야. 이해하기 편하죠? 그래서 형용사 구의 경우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부사 구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사의 개념하고 구의 개념이 그냥 합쳐진 겁니다. 동사가 없는 단어 모임인 건 마찬가지인데 부사다 보니까 명사 이외에 무언가를 수식을 한다는 얘기죠. 이 문장이 아까 봤던 그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부사구라고 돼 있죠. 이 전치사 구가 부사 구가 맞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문장 안에서 무언가 명사가 아닌 걸 수식하고 있어야 돼. 과연 그게 누굴까? 바로 이 문장의 행위죠. 내용을 한번 생각해봐. 멍충한 짓 하고 있는 웬 등신이 있어? 그러면 주로 주어나라잖아. 근데 그게 어디에서 그렇다는 거야? 이 동네에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 문장의 행위, 그 행위의 장소 그리고 범위를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명사가 아닌 무언가를 설명하니까 부사 구가 되는 것이지. 어때? 간단하죠? Thus, Jonah is a properly certified moron in his own right. 그러므로 조나는 제대로 인증받은 등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동네에서 바보짓 하는 건 주로 조나니까. 알겠죠? 그리고 바로 이 문장에서 여기 전치사구가 부사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In one's own right 라고 하는 건 하나의 수거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누군가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왜 마땅하게 그 자격을 가져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기 봐봐. 이 문장 전체의 내용이 얘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 자격이 조금 이상하긴 하죠. 제대로 인증받은 등신이라는 자격인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자격이 왜 합당한 건지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어때? 부사구라고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물론 구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상세하게 쪼개보면 전치사구, 바로 여기서 보이는 이런 전치사구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동사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일단 전치사구는 다 봤잖아. 명사 또는 명사구 또는 동명사 또는 동명사구 이런 애들이 그 앞에 있는 전치사한테 코가 콱 깨가지고 즉 묶인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명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명사 이외의 걸 수식하는 거 바로 그런 거를 전치사구라고 하는데 뭐 뻔하죠. 그런 전치사구가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구가 되는 거고 명사 이외의 걸 설명하면 부사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전치사구도 형용사구 내지는 부사구 둘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전치사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사구가 되는 게 아니고 형용사구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전치사구는 형용사구 내지는 부사구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동사구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는 구동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건 뭔 소리냐면 동사가 단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치사 따위랑 합쳐져 가지고 2개, 3개 단어
뭐 아주 많으면 4개 단어까지 그런 단어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하나의 동사 역할하는 거 그런 걸 바로 동사구 또는 구동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문장 형식 즉 동사 파트에 가서 어차피 다시 배우게 될 거니까 지금 여기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요 유형들을 파악하는 거, 요 유형들에 익숙해지는 거 그거를 목표로 하면 됩니다. 아니 첫 술에 다 배부를 수 없지 어떻게 한 번에 다 배우려 그래. 일단 기본적인 것들 하나하나씩 배우고 그 위에 쌓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음 영상은 그 다음 강의로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여기 써있잖아? 뽀개기하고 직독이 왜 높고 아름답게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하나 따로 제작해서 올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제6강 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